소심한 것 같아요. A형이죠. B형 아닌 줄 알았는데 B형은 고집이 세잖아요. 살면서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지금 방송을 함께 듣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소개팅에 나가서 혈액형 물어봤던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그죠? 소심한 A형, 두루두루 잘 지내는 O형, 고집센 B형, 천재 아니면 바보 AB형.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를 혈액형별 성격 특징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접해왔는데요. 오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부모로서 혈액형과 비슷한 듯 아닌 듯 자꾸 내 성격 유형이 뭐였더라? 다시 찾아보게 되는 MBTI에 대해 즐거운 수다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비아맘이고요. 화이트의 네모의 꿈으로 오늘 별별 육아 TV 문을 열어볼게요.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쟁이 맛에 세상이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네모난 아버지의 지갑은 네모난 네,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느껴요. 우리 주변에 참 네모가 많구나. 그 네모 속에서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라는 가사가 귀에 딱 꽂히는데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둥글둥글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걸까요? 오늘 부모와 아이의 MBTI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1살 INFJ 딸을 둔 ENTP 한이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점점 더 성장해가는 ISFJ 정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간 아들 한 명 겨우겨우 키우고 있는 ESTJ 비아맘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앉으니까 긴장되지만 잘 한번 이끌어 가봅시다. 되게 옛날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아이와도 궁합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희 시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불토, 흙수 또는 띠별로도 궁합을 얘기하곤 하던데 요즘에 애들 궁합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저 옛날 사람인 거죠. 궁합이 뭔가요? 맞아요. 요즘 친구들은 MBTI로 이 궁합을 주로 많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자녀와의 MBTI 궁합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MBTI 과연 어떤 성격 분석 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은 인터넷에 정보도 많이 올라와 있고 MBTI와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죠. 그러니까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네. 먼저 MBTI는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카를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구하는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8가지의 선호 지표를 가지고 총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각 유형에 대해 정민맘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제가 각 유형을 조금 쉽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E는 외향형이라서 외부로 에너지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고, I는 내향형으로 에너지 방향을 내면 세계로 쓰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네. S는 감각적이라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좋아하는 반면, N은 정보를 인식할 때 직관적이라 미래 가능성, 통찰력으로 정보를 인식하죠. 네네. T는 의사결정을 할 때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논리적 결정을 하고, F는 좋고 나쁨, 주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네. J의 라이프 스타일은 계획적인 반면 P의 라이프 스타일은 융통성을 발휘하며 즉흥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자신들의 MBTI는 이미 알고 계신데 자녀들의 성격 유형이 나오시나요? 네, 저는 아직 아이가 8살이라 어려서 MBTI를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우리 정민맘님께서 알려주신 거를 보면 제 아이의 경우에는 외향 E 그리고 감각 S 감정 F 그리고 인식 P, ESFP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건 어렸을 때라 나중에는 조금 테스트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요즘은 초등학생용 MBTI도 따로 나오고 있어요. 조금 전문적인 테스트를 원하시면 네네. 어시스타라는 사이트에서 검사가 가능하시고요. 네. 아동 심리와 MBTI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SEAC 테스트, 학생 성향 파악 검사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화면 보시는 것처럼 부모님이 직접 아이들의 성향을 보고 체크하시는 경우도 있죠. 아, 그래요. 보니까 되게 궁금한데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직관적으로 질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아이의 성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질문을 보고 저의 성향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 다만 어렸을 때 하는 MBTI일수록 자라면서 환경에 따라 변하기도 하니까 이것만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툴이나 요즘 블로그에도 많이 테스트하는 방법들이 올라와 있던데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아이의 성향을 알면 공부하는 학습 방법이나 진로 방향들로 좀 알아보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 보이시죠?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네. 전 제 아이의 성향을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네네네. 하는데요. 이게 참 마음처럼 잘 맞춰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늘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네. 11살 딸은 INFJ이고요. 저는 ENTP거든요. 오늘 저희 모녀와 쇼핑하러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가보실까요? 엄마, 나 이거 사줘. 어디 보자. 야, 전에 너 이거 똑같은 거 샀었잖아. 아니야. 이런 색깔 옷은 없단 말이야. 야, 그래도 이거는 똑같은 얼굴로 키 큰 버전, 키 작은 버전도 샀었잖아. 벌써 이게 4개째야. 이제 이런 건 그만 사자. 야, 집에도 지금 네 인형이 얼마나 많은데 네 방에도 모자라서 동생 방에도 잔뜩 쌓여 있다고. 솔직히 이거 이렇게 많이 사도 갖고 논 적은 얼마 되지도 않잖아. 차라리 다른 걸 사는 건 어때? 캐릭터 문구라던가 이런 거 이런 거 좀 실용적이면서 이쁜 것도 있잖아. 이거 이런 거 이쁘다. 아, 야, 삐지지 말라고. 알았어. 이번에는 이거 보라색 옷 입은 이 인형이야?
어떻게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같이 잘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굉장히 아름다운 쇼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뭐 먼저 가버리거나 뭐 소리 그렇죠. 지르거나 뭐 집에서 뭉쾅도 없고 한데 정작 또 아이와 함께 쇼핑을 하는 우리 한이맘님 마음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맞아요. 아무래도 단순함과 센스를 최우선으로 따지는 이 엔팁 네. 엄마들에게는 이 귀여운 것들을 보면 쪽쪽 이 모아가는 인프제 딸의 소비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 다른 제품으로 막 유도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게 또 인프제 딸들에게는 정말 이해 안 가는 그 말 돌리기 스킬인 거죠. 그래서 아이가 급속도로 말이 없어지고 엄마가 내 말을 안 들어준다면서 삐지게 됩니다. 그렇죠. 삐지면 네. 힘든데. 엔팁 엄마가 느끼기에는 이 삐지는 게 또 너무 땅굴 같은 이 깊숙한 삐짐인 거예요. 그 아이가 섬세하고 해서 모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반대로 엔팁 엄마한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쇼핑 패턴이면서도 결국 이 긴 침묵도 이기지 못해서 쉽게 포기하고 얼른 이 상황을 해결하자 싶어서 또 결국엔 툴툴거리면서도 사주게 되는 패턴이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이맘께서는 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가지고 있는 성격적 기질을 인정한다면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네, 아닐까요? 그거 아시죠? 네. 막상 자신에게는 어렵습니다. 적용이 잘 안 된다는 맞아요. 거요. 어렵습니다. 이번엔 ENTP인 저희 아들이 있는 집으로 한번 떠나보실까요? 가보실까요? 이제 숙제 좀 해야 하지 않니? 내가 알아서 할게. 늦게까지 숙제하느라 밤늦게 자지 말고 일찍 숙제하면 안 돼? 이따가 할 거야. 숙제같이 꼭 해야 하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게임 같은 걸 나중에 하면 좋겠어. 게임 먼저 다 하고 숙제를 나중에 하니까 늦게 시작해서 다 하고 자려다 보니 자꾸 밤늦게 자게 되잖아. 그러니 아침 일어날 때 또 힘들고. 괜찮아. 난 게임 먼저 하고 숙제하는 게 더 좋아. 하고 싶은 거부터 하고 숙제하는 게 더 집중이 잘 된다고. 아휴, 엄마 널 이해할 수가 없다. 몸 피곤하고 불안하게. 참, 이제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슬슬 시작해야 하지 않니? 다음 주부터 할 거야. 야, 지난번처럼 대충 아무 과목이나 막 하지 말고 일자별로 과목별로 꼼꼼하게 계획표를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굳이? 그냥 하고 싶은 것부터 하면 되지. 그게 뭐가 중요해? 일정표를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시험 공부하면 놓치지 않고 더 잘할 수 있어. 아니야. 난 그렇게 안 해도 잘해. 한 계획표 짜봐. 진짜 좋다니까. 그리고 공부할 때 그냥 눈으로 하지 말고 핵심 노트 같은 거 만들어서 써가면서 공부하면 더 잘 외워지더라. 그건 엄마 방식이고 난 이렇게 해도 잘 외워진다고. 그래? 희한하네. 난 잘 안 외워지던데. 혹시 집에서 공부해도 되는데 잘 안 되면 독서실 가서 할래? 아니, 독서실은 별로. 난 스카 갈 거야. 그래 그럼. 자꾸 다음 주를 미루지 말고 우선 계획표부터 짜보고 지금부터 찬찬히 해봐.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맞다. 공부하기 전에 너 방이랑 책상 좀 치워놓고 정신없어서 공부가 되겠니? 깨끗해야 집중이 잘 되지. 에이, 이 정도면 깨끗한 편이지 않아? 봐봐, 편하게만 한데 뭘.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야. 괜히 엄마만 그래. 이게 깨끗하고 편하다고? 여기저기 옷이며 먹은 과자며. 에휴, 그래도 엄마 별로니까 좀 치워라. 이따가. 그렇지 뭐. 결국 답답한 내가 치우는구만. 문제야 문제. 일단 여러분 잘 화가 만나봤으니까. 올라옵니다. 저는 하면서도 요런 아들을 쓰면은 저 같았으면은 벌써 조용히 하고 치워 막 큰 소리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네. 우리 정민맘님의 인내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엄마가 보는 아들 어떤가요? 네, 저와는 정말 다른 아들이랍니다. 네네. 이쁘지 엄마인 저는 주변이 어수선하면 바로 치워야 마음이 편하고 또 조용하게 혼자 할 수 있는 집이나 독서실이 집중이 잘 되는데 네. 엔팁 아들은 주변이 어지럽고 지저분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네네. 또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스카를 선호해요. 저는 읽으면서도 궁금했어요. 스카가 뭐예요? 이거 스터디 카페입니다. 이렇게 또 줄임말. 네. 네네. 또 이프제인 저는 어떤 일이 있으면 계획을 미리 세워서 준비하고 또 과제가 다 끝나야 마음 편히 놀 수 있는데 네. 엔팁 아들은 다음날 시험이 있어도 전날까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해야죠. 이렇게 저와 극강의 다름을 보여준 아들이 그저 철없는 반항심은 아닌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세상 모범생으로 보이는 아들인데, 나에게만 철없는 반항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친 아들인 걸까?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자녀와의 답답하다고 생각되는 상황들을 만나봤으니까 저희가 또 이 상황을 전문가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IMFJ 딸과 ENTP 엄마 그리고 ENTP 아들과 ISFJ 엄마의 상황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봤는데요. 먼저 INF 딸과 ENTP 엄마, 우리 또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절충 방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ENTP 엄마와 INFJ 딸 쇼핑 갔을 때 상황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 모두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2가지 정도 이상적인 절충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쇼핑하기 전 작업입니다. 딸 아이와 쇼핑을 가기 전에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아마 INFJ 딸은 미리 계획하고 계획을 실행하는 것에서 자부심도 느끼고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쇼핑을 하게 된다면 그 쇼핑을 할 때 사고 싶은 것과 살 수 있는 것을 구분하고 엄마와 대화한 후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쇼핑 리스트를 작성할 때는 이미 가지고 있는 인형들에 대해서도 재고 파악을 해야겠죠. 사고 싶은 것을 쓸 때 분명 어머니가 이해 안 되는 품목들을 딸이 쓸 겁니다. 그때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품목을 사려는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그 물건을 사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서로 합의하는 규칙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는 방금 들려주신 쇼핑 상황에서 아주 이상적인 절충안입니다. 아이는 사고 싶어 하고 어머니는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인데요. 뻔하지만 잘 실천이 안 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달라는 INFJ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ENTP 어머니는 이게 사고 싶구나. 어떤 인형이길래 그런가 볼까? 라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어서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INFJ 땡땡땡은 이 인형이 지금 많이 사고 싶구나. 엄마가 봐도 예뻐 보이고 네가 진짜 가지고 싶어 할 것 같다. 너 이 인형 모으는 거 좋아하잖아. 아이는 아마도 이런 엄마의 반응에 맞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줬으니 이제 엄마의 마음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마는 네가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 그러나 엄마는 오늘 그 인형을 사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전에 샀던 인형을 네가 자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봤다면 이 인형도 너가 가지고 놀면서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싶을 텐데 그 전에 샀던 인형들도 그냥 뭔가 진열만 되어 있고 잘 가지고 놀지도 않고 왠지 이 인형을 사줘도 엄마는 보람을 못 느낄 것 같아서 사주고 싶은 마음이 선뜻 생기질 않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오늘 이 쇼핑은 하지 않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본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인형이 계속 가지고 싶다면 다음 쇼핑 때 계획을 해서 사보면 어떻겠니?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이상적이죠? 네. INFJ 아이는 인형을 사주지 않는 엄마보다 사고 싶어하는 본인의 마음을 읽어주지 않는 엄마에게 삐졌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답니다.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십시오. 아마도 아이가 엄마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겁니다.
네. 아, 지금 막 우리 감사합니다. 한임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격공을 하고 계신데요. 네. 네. 들으신 소감은 잠시 후에 저희 좀 끝까지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볼게요. 정민만님 코칭도 저희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요. 다음으로는 ENTP 아들과 ISFJ 엄마의 공범일당이었죠.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번에는 아이가 ENTP고 어머니가 ISFJ인 상황이네요. 네네. 잘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이상적인 절충안일까 제가 봤더니 재미있게도 우리 ENTP 아이는 ENTP 유형의 특징을 아주 잘 반영한 말들을 했어요. 네.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이 있어. 한 달 전에 막 계획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는 다음 주부터 시작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ENTP를 아주 잘 표현해 준 것 같은데요. 일단 ISFJ 어머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NTP 특징 중에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일이 없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뭔가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먼저 믿어준다? 신뢰해준다? 라는 게 선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랍게 J들은 계획을 세움으로써 불안도를 낮춥니다. 하지만 P는 맞아, 맞아. 계획을 좀 답답해하고 그것을 좀 무의미하게 생각해요. 우리 MBTI 교육 받았을 때 사과 좋아하냐 귤 좋아하냐 했을 때 둘이 서로 싸우지 않잖아요. 너는 사과 좋아하는구나 너는 귤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처럼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 엄마, 무계획이지만 뭔가를 실행하는 우리 아들을 서로가 존중할 수 있으면 좋다. 그리고 생각보다 ENTP가 잘 해낸다라는 걸 믿어주면 좋은데요. 사실 그 이후에 후속 작업이 반드시 붙어줘야 되죠. 아이가 알아서 했었을 때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어떤지를 엄마랑 차근차근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알아서 한다더니 잘했네 라고 칭찬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알아서 한다고 했지만 뭔가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 진행되었던 방식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한 방식대로 나온 결과가 아이는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치도 둘이 서로 어떤 결과를 바라는지 좀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이상적인 절충안은 아이가 알아서 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어주는 것이 이상적인 절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불안도는 이후 결과가 나왔을 때 내 방식을 존중하고 내 방식대로 해서 이런 결과를 받았는데 너는 만족하는가?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하려면 어떤 방식을 또 추구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식형인 친구들에게 계획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설득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 친구의 방식을 존중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또 이번에는 정민맘님께서 격곡을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거 들어보고 들으신 소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그 MBTI 결과 할 때 조금씩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검사를 받을 때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유형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은가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MBTI가 자기 보고식 검사 도구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지켜줬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는 검사와 다시 검사하는 그 사이 간격이 6주 이상이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어제 검사하고 오늘 또 검사한다라는 것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검사 방법이기 때문에 6주간의 간격을 두시고 검사를 아마 재검사 실시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실험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보고식 검사 도구라고 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잘 받으셔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거나 되고 싶은 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마음의 방향, 혼자 조용히 방 안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어떤 선호를 갖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대답하시면 아마도 똑같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주 간격과 나는 정말 일관적으로 응답을 한 것 같은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해석할 때 내가 지금 현재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가 있는가, 또는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누군가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서 기존에 내가 해오던 방식이 아닌 그의 방식이 좋아 보여가지고 그렇게 또 내가 뭔가 방식을 바꿔서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인식형으로 응답하기보다는 판단형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장에서의 페르소나 유형을 갖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하는데요. 그냥 정말 자연스러운 나를 내가 보고했는지, 아니면 어떤 역할이나 또는 어떤 일, 상황에 맞는 나를 보고했는지도 스스로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질문 3개를 정말 알차게 우리 또 최세린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좀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진짜 우리 선생님께서 두 상황을 들으시고 좀 이상적인 코칭을 좀 해주셨어요. 한님함님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네, 정말 정확한 거의 오은영 선생님 그 명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꼭 앞으로는 이렇게 인프제 그 딸과 대화를 할 때 네. 먼저 딸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 마음을 먼저 다독여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설득하는 대화 스킬이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감사합니다. 보면 알고 있는 건데도 잘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지만 맞아요. 우리 좀 잘 실천해 보도록 하고 네. 다음은 정민망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멘토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 아들은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와 다른 색깔을 가져서 다른 네. 것뿐이었습니다. 반항심이 있는 게 아니라니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네. 앞으로는 일단 아이를 믿어주고 네. 또 응원해줘야겠다는 맞아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도 두 분 덕분에 저도 또 제 아이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을 함께 들으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저 벌써 별별 육아 TV 방송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희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MBTI 방송 준비되어 있죠? 네, 이번 주에는 아이와 대립되는 상황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아주 훈훈한 내용들을 네네. 만나보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내 아이가 나와는 달리 이런 MBTI로 자라줬으면 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MBTI 재미있는 별별 순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두 분 나와 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채팅방에 보면은 연기를 엄청 잘한다는 글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좋다라는 글도 나왔습니다. 이런 기운을 팍팍 받아서 오늘 두 분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끝곡으로 옥상 달빛에 달리기 띄워드리면서 저희 이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